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아마 다 정리하시고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입사할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펑펑 자유롭게 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고 아마 여행 가신 분들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애석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칼을 빡빡 갈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상반기 때는 제 블로그랑 연동된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취업 뉴스를 다루는 곳이 없어요. 음, 참 취업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무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서 과연 일자리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취업 관련된 채용 관련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이렇게 같이 기사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뭐 부담 없이 뭐 귀에 꽂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때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좀 비판도 해보고 때로는 더 나은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한번 도출해보고 해서 좀 어떤 인사이트를 한번 도출해 볼 테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을 뉴스라고 안 하고 버즈라고 한 것처럼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무겁지 않게 좀 캐주얼하게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잘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기사 뽑은 거는 둘, 넷, 여섯, 여덟 개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클릭을 했더니 이게 좀 제일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떴던 취업자 관련된 정보인데 이 내용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크게 할게요. 5월 달에 취업자가 8만 명이 늘어났답니다. 오, 늘어났네.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절대값이 늘어났다라는 것보다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난 건지 적게 늘어난 건지를 보는 게 필요할 거고 문제는 이거죠. 청년 고용률이 0.7%포인트 떨어졌다. 하하. 청년 고용률이 떨어졌구나. 그다음에 실업률은 올라갔구나. 그럼 취업자가 이만큼 올랐다는 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제조업에 있어서의 취업자가 6개월새 증가세다. 다행이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사니까. 통계철 5월 고용 동향입니다. 볼까요? 자, 연합뉴스의 민경락, 박재현, 송정은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고요.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조사 기간 부처님 오신 날이 포함된 영향 등으로 39개월, 엄청 줄어드는 거네요. 39개월 만에 최소로 쪼그라들었다. 근데 재밌죠? 부처님 오신 날이 한 일주일 되나요? 하루인데? 아니, 매달 휴일이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나 보네요. 부처님이. 오케이, 일단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된다. 안 좋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한다. 물론 이분들이 취업 잘 되면 좋죠.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캥거루족. 뭐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취업이 안 되다 보고 안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큰 자제분들을 먹여 살리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유튜브도 되게 많더라고요. 좀 암울합니다. 요거는 좀 나아졌으면 좋을 텐데. 자, 볼까요? 5월 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천 명. 오, 2천만 명, 절반 이상이 취업해요. 절반 정도. 1년 전보다 근데 8만 명 늘었다. 늘었네. 1년 전보다. 그런데 2021년에 이만큼 줄어든 뒤로 3년 3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최소폭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 명대 회복했는데 한 달 만에 10만 명 밑으로 8만 명이니까 좋은 숫자는 아니군요. 연령대가 중요한데 15에서 29세 취업자 여러분의 나이대일 텐데 17만 3천 명 줄면서 와, 감소폭이 가장 컸고 40대도 감소세를 보였다. 11만 4천 명. 이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간 뭐 요즘에는 구조조정을 조금 40대부터 하다 보니까 뭐 30대도 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와, 큰일 났네요. 이분들이 허릴 텐데.
60세 이상 취업자는 26만 5천 명, 30대, 50대에는 취업자가 늘었고, 그러니까 30대 늘고, 40대 줄고, 50대 늘고, 60대 늘고, 50대, 60대는 늘어나고 있네요, 진짜. 제조업 취업자 수가 3만 8천 명 늘며 6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뭐 지금 반도체도 잘 나가고, 자동차도 뭐 잘 나가고, 2차 전지가 조금 그렇긴 하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숙박 음식점업 우리나라 여행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5월 달이 휴일도 많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좀 일시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해서 이쪽은 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도소매 줄고 요게 큰일이죠. 건설 쪽이 이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4만 명 정도 줄었네요.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물론 제조업은 뭐 임금이 무조건 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숙박 음식점업은 임금이 높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런 쪽이 좀 임금이 높을 텐데. 그래서 이게 8만 명 늘었지만 4만 명, 절반 조금 넘는 쪽에 숫자가 줄었다는 게 임금을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과 같았고 청년층 고용률은 0.7%포인트 하락한 46.9%였다. 즉 청년층 고용률이 뭐예요? 청년들이 고용되는 거죠. 그게 아직 50%가 안 되네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증가한 88명 4천 명. 그러면 실업률은 어떤데? 1년 전보다 상승했고요. 청년층 실업률은 0.9%포인트.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층 실업률이 더 높다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 조사 대상 기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서 아 이거 진짜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데. 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쪽 취업과 연관된 취업자 수가 그렇게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건지 아니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영향을 미치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4기업에서 제일 많이 뽑는 그룹이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많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특히 G사트에서도. 음, 그래서 상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근데 이제 뭐 좋게 해석을 하자면 원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많이 뽑으니까 여기서 좀 특히 다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이 참 중요해요. 요 7월, 8월, 6월은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6월 달엔 계획을 좀 세우시고 아마 9월 달에 바로 또 공채 뜰 겁니다. 뭐 수시 채용이라고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공채 같은 수시 채용이니까 그래서 방학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기사. 그래서 요게 제가 조금 여러분이 방학 때 하시면 좋을 내용 같아서 요걸 좀 갖고 와봤거든요. 요건 로그인, 한경은 좀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물론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한데, 인쇄가 안 돼요. 한경은. 광고를 다 볼 수밖에 없어. 아무튼 면접서 눈물 흘렸는데 인텔 엣지 AI 아카데미로 반년 만에 취업 성공. 여기에서 좀 약간 광고성의 기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참 좋은 내용 같아서 일부러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엣지 AI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뭐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하면 삼성 사피 있죠. 그거에 가장 좋고 좋습니다. AI의 발달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엣지 AI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아무튼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준희 씨 이분은 2기 수료생인데 지난해 2월 대학 졸업한 뒤 높은 취업 장벽을 실감했다. 지난해면은 2023년이네요. 서류 평가는 어렵지 않게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면접에서 무조건 패하는 게 직무 면접에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량을 키울 프로그램을 찾던 중 인텔이 운영하는 AI 여기를 알게 됐다. 글쎄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이쪽 IT 쪽은 사실 서류 평가가 자소서를 되게 잘 쓴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삼성 사피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는데, IT 분들도 또 제가 많이 했죠. 근데 IT 분들은 사실 정량적인 걸로 좀 많이 합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과연 몇 개의 프로젝트를 많이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를 하셨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되셨을 텐데 면접에서 떨어졌. 면접은 당연히 요 뭐 했니? 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일 텐데. 근데 물론 요 직무 면접에 이제 코테를 보는 데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대답을 하나 못 하셔서 근데 제대로 된 합을 못 쳤기 때문에 코테를 못 풀었다고 표현해야 될 텐데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전.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들어갔다. 이분이 여기부터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 합리적인 의심은 사피를 지원했는데 사피는 떨어지셨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이 고용노동부 국내 대기업들과 함께 202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고 그래서 여기는 대한상이랑 협의해서 훈련과정 직접 개발 운영하고 다른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가장 큰 차이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거 프로젝트 하는 겁니다. 실무용 프로젝트 사피랑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 포스코도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인텔 엣지 AI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예,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협력 드리겠습니다. 인텔 엣지 요걸 통해서 프로그래밍 지식을 리마인딩 했다. 뭐 직업적 선택폭이 넓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다음에 요거죠. 아카데미 수료를 3주 앞둔 1월 2일. 지난 1월 2일이니까 1년 정도 하신 거네요. 그죠? 1년 정도 하셨고 합격 통보를 받고 LG 계열사 인버터 선행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팀 소속. 그럼 어디지? LG 계열사 LG전자? 아니면 인버터 선행 소프트웨어 개발이니까 LG 이노텍인가요? 아무튼 IT 쪽을 다루는 쪽입니다. 그래서 올해 첨단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내일 배움카드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커뮤니티에도 아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멀캠입니다. 멀티캠퍼스 삼성. 그래서 거기에다 제가 하나 올려놓을 거예요. 음, 제가 이걸 찍을 시점엔 아직 올려놓지 않았는데 그것도 역시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할 수 있거든요. 무료죠. 무료고 이 IT는 굉장히 심플해요. IT 쪽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포트폴리오의 경쟁이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싸움이라 저는 이쪽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과연 몇 개를 내가 갖고 어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즘에 워낙에 요즘에 워낙에 저런 교육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성,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뭐 인텔,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다음에 뭐 KT도 있고요. 그다음 SK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형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떨어지신 분들은 방학 때 무엇인가를 좀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자소서 쓰시거나 이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셔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라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부경대죠. 부경대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부경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국립부경대 취업 골든타임 프로젝트 열어라고 해서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자이시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또 방학 되고 하면은 많이 질문하시는 게 졸업해야 됩니까? 졸업 유예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졸업했다라고 마이너스를 받는다. 아니면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하지 않았다고 마이너스 점수를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를 왜 줘요? 이상한 기준이죠, 너무. 그런 건 상관없이 저는 졸업과 죄송합니다. 졸업과 졸업유예는 여러분들 심적 안정을 주는 게 무엇인가로 하세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뭐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제 취업할 땐 좀 외롭고 쓸쓸하니까.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뭐 난 상관없다 하시면 졸업하세요. 근데 졸업 예정자로 두시면 아직 야 너는 뭐 정체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나는 그래도 뭐예요? 아직 취준생이야. 그리고 뭐예요? 난 아직 부경대학교 학생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뭐 남을 위한 기업을 위한 그거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좀 약간 어떤 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냐? 그런 차원으로서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전 졸업 유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기사처럼 요런 프로그램도 보통 하거든요. 저도 졸업자 프로그램 많이 하죠. 어차피 졸업 예정자분들은 뭐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데, 학교가 뭐 졸업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제공할 때 먼저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대학 일자리 센터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경대는 그런 차원에서 참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경대는 직접 오프라인으로도 가 보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했는데, 왠지 개인적으로 어 컨설팅 할 때도 만나면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우리 부경대학교 학생분들이 좀 보신다면 자신감이 쪼끔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제가 인제 또 다른 콘텐츠로서 인제 학교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경대 친구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약간의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고런 부분들만 면접 때 좀 잘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부경대학교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요런 거 지금 이제 취업 캠프 시즌이라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올해 하반기 채용 트렌드 이거 무슨 강의 하나 좀 가서 보세요. 어 하반기 채용 트렌드 뻔할걸요. 뭐 컬처 핏이다. 어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다음 수시 채용 강화됐다. 뭐 뻔한 얘기합니다. 왜? 트렌드란 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이렇게 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인제 진짜로 채용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어떤 흐름을 봐야만 되는 거잖아요. 자꾸 요 기사 보시는 거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게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랑 직무 분석 요것도 다 있잖아요. 제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서류 및 면접 전형 영역 다 제 거 보시면 되죠. 아무튼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테니까 트렌드 파악, 직무 전략 분석, 자소서 사례 분석, 면접 분석, 그다음에 요거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것도 제가 다 영상 만들어 놓고 학교에 다 다른 학교에 보내드린 게 있으니까 학교마다 이걸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경대 친구분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요거 좀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경대 제가 좋아해서 개인적인 사심으로 음, 한번 좀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파이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자립준비 청년 지원 패키지 참여자 모집 공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것만 좀 크게 보면은 그 공통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1:1 컨설팅이 있죠. 역량 강화는 대면으로서 적성 흥미 탐색, 희망 취업 조사 분야, 그다음에 뭐 취업 실전 취업 교육 있고 요게 중요하겠죠, 컨설팅. 중요한 거는 인제 요게 요 취업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좀 열심히 잘 해 주시겠지만 음 요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하죠, 이분들이. 이분들도 물론 좀 바쁘셔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인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대학 일자리 센터를 가 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졸업자이신 분들도 인제 학교를 가는 게 좀 그러니까 인제 요런 쪽으로 빠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계신 취업 전문 컨설턴트 이분들이랑 요분들이랑 봤을 때에 예 저는 음 두 분 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참 힘들거든요. 아무튼 잘 한번 해 보시고 1:1 맞춤형 컨설팅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 영상도 보시고 아무튼 지금 인제 하반기로 가면서 요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거예요. 슬슬 인제 돈을 쓸 겁니다.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년이니까 특히 이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무슨 프로에서 자립준비 청년 관련된 프로 보고 최근에 그 유재환 씨 이슈됐던 거 있잖아요. 저분들의 뭐 돈을 받아서 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막 아무튼 아이고 좀 세상에 나오시기가 좀 힘들 텐데 잘 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여기 보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뭐 컨설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뭐 강의를 만들든가 한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좀 굉장히 넓어요. 할 일도 많고 다양한 것들이 양질의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인국공이죠. 근데 야, 이게 참 기사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이건 인사면으로 봅시다. 음. 인천공항공사 공 본사 빠진 지역 청년 채용 설명회 연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국공은 안 뽑는다는 거죠. 좀 크게 할까요? 자, 오늘 21일 날, 21일이니까 언제입니까?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 자, 자신의 회사를 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나? 지역 청년 채용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 여객터미널 1층에서 인천 지역 대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온디맨드. 야, 이 온디맨드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네요. 온디맨드. 음. 자, 공사는 인천 지역 청년과 공항 관련 기업 만남의 장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제공하기에 준비했고, 토크쇼, 멘토링, 직업 체험, 그다음에 공항 시설 관리, 운영 서비스, 공항 보안 등 자회사, 그다음에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그랜드 하얏트 여기 뭐 인천공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자회사들. 음. 채용 계획이 원래 그리고 인국공은요 보통 하반기에 뽑습니다. 올해 신규 인원을 몇 명, 야 아직도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어. 그래서 기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빠지게 됐고 한국공항공사와 항공협회가 같이 진행하는 행사라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이고 그렇죠. 예, 이쪽은 뭐 하반기 때 뽑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다녀와 보세요.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뽑았다는 거잖아요. 현직자분들 만나서 실제 좀 번호도 받고. 근데 사실 뭐 이쪽 공공기관은 어차피 좀 정해져 있는 거라 공공기관은 여러분이 필기를 잘 보시면 되는 거고 요런 데죠. 호텔 쪽이니까 아무래도 뭐 F&B, 호텔, 관광 그런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랜드 하얏트가 이제 가장 어떻게 말하면 제일 이제 연식이 된 게 됐네요. 파라다이스는 가봤고 인스파이어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또 떠남으로 그거 한번 보고 가시고 이쪽에서 일하시면은 뭐 좋죠. F&B 쪽. 아무튼 요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인천 지역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분들은 가보시고 우리 인천대 분들 인천대 분들도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기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큰 대여라고 하면은 요거죠. 롯데죠. 롯데가 채용을 진행한다. 시점도 조금 의외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거였거든요. 제가 좀 볼게요. 롯데 전형의 롯데그룹의 IM 전형 이름이 IM이네요. 나를 스토리텔링하고 나의 역량만으로 어필하자. 어, 롯데는 이달 신입사원 채용부터 실무형 인재 확보하기 위해서 IM 전형. 이건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 열정, 비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보통 이런 거 뽑을 때는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오디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연구 개발에 이걸로 뽑는다고? 되게 의외네요. 데이터, 마케팅 디자인 모르겠습니다. 오, 데이터? R&D와 데이터? 이걸 굳이 이쪽으로 뽑아야 될까요? 백화점, 호텔, 이노베이트 등 10개 계열 신입사원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해서 뭘 어떻게 보는데 스토리 심사 이게 결국은 자소서잖아요. 현장 오디션, 인턴십 프로그램 이게 더 짜증나고 더 어려운데 근데 정량적 요소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취업하기 위해선 정량적 요소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도 어때요? 결국에는 뭐 다양한 경험들을 안 본다 하지만 필기라고 하는 정량적 요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어느 정도의 절대적 순위라는 걸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우수수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배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럼 스토리가 뭐냐?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직무 경험 평가. 이게 더 빡셉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머리 잘 썼네요,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양식이 제한이 없어요. 동영상 PPT. 와, 이건 짜증나는데. 그죠? R&D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개발이니까 PPT가 좋을 거고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AI 이런 것들 PPT일 거고 마케팅도 이건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니까 PPT일 거고 디자인은 PPT와 동영상 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 참 자소서를 그냥 보시지. 예전에 이거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근데 다시 부활을 했네요. 담당자분? 바뀌신 건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확 드네요.
오디션에서는 뭐 PT 하는 거죠. 근데 사전에 과제를 공개할 경우 해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저는 이것도 또 제 입장에선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평가하기 힘든데 현장 오디션 당일에 과제를 공개한다면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PT 면접도 사실 여러분의 역량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주제를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네가 이거 얼마만큼 했냐, 뭐 보고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진짜 고민을 하고 했다라고 하면 질문에 대한 답의 퀄리티가 다른데 누군가한테 부탁한다라고 하나 이러면 파생되는 질문에 대해 답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네요. 뭐 물론 내부적으로 뭐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다고 하셨을 텐데 저는 과연 이러면 겉으로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스토리 심사였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트폴리오만 제출해야 돼서 더 빡세진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통과하더라도 요 직무 문제, 요 심층적 검증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만 가는 거다. 뭐 머리를 되게 잘 썼네요. 음. 아무튼 롯데가 이런 식으로 가고 책임 직급 이상의 직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선정했다. 너무 좀 이것도 크네요. 50명 핵심 역량과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약간의 이제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는 거고 직무별 특화 인턴십 프로그램 와 바로 뽑지도 않는 거야. 이거 진짜 좀 아슬아슬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뽑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여러분도 회사를 좀 알고 회사도 여러분들을 좀 아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거쳐서 최종 합격 여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인턴한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노베이트, 바이오로직스, 웰푸드, 롯데마트. 예측 가능한 수시 채용도 일괄적으로 시키겠다. 통합 채용 36912 진행하는 제도고 요거는 그냥 일반 공치라고 보시면 되겠네. 롯데는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뛰어난 직무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한번 했다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좀 약간 홍보성 기사이긴 한데 그래요. 롯데그룹이 지금 뽑고 있는 거고 15일부터 토요일부터 했네요. 약간 시간을 좀 많이 준 거니까 학력과 스펙 상관없이 보여줘. 그래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수능을 좀 못 봤다라고 하나 그래서 항상 내 학교가 나의 어떤 합격을 가로막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가 소위 얘기해서 별로 안 좋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뭐 사실상 요 방식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잘 지원을 해보시고요. 다음 제주시. 제주 이게 제가 그냥 제주만 갖고 왔는데 지금 보면 요거 좀 많더라고요. 각 시에서 요거 도내 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제 이쪽 시에서 아니면 뭐 좀 공공기관에서 요거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 공공 근로 이쪽 관련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 공공기관이 아니신 분들도 이런 데서 일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어딥니까? 제주개발공사랑 오리온, 제주용암수, 이거 방문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제주도가 사실 제가 제주도에도 가지만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기업이 없어서 참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하나가 들어오죠. 하나가 들어와서 좀 괜찮긴 한데 이쪽이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 중에서 공공기관 가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인턴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방학 때 여기 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거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대. 청주대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봅시다. 청주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량 기업 설명회랑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주대 분들도 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종근당, 삼성전자, 야놀자 10명의 현직자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요거는 이제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제가 아주 좋은 강의를 드렸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우량 기업과 함께 멘토링 하겠다. 청주대도 보면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교가 되게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좀 있는데 청주대가 좀 이래저래 프로그램도 잘 기획하셔서 하는 것 같으니까 청주대 다니시는 분들은
잘 한번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뭐 첫 번째 시간이기도 했고, 뭐 사실 방학 때 이때는 취업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시즌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뭐 휴가도 뭐 없어지기는 뭐 딱 어떤 휴가 기간이다라고 뭐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더워 죽겠는데 사람을 뽑거나 그런 확률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러한 단계니까 여러분도 무엇을 할까? 요거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받으시건 아니면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시건 저는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쓰는 것, 면접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걸 하루 종일 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 AI 쪽, IT 쪽이죠. 그런 쪽. 그다음 마지막에 보여드린 제주도의 기사처럼 이제 공공기관, 시에서 저런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번 주에 있어서의 취업 관련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기사 같이 한번 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기사 한번 모아서 같이 보면서 조금씩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